자, 여기 보죠. 자, 공간좌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공간좌표가 엄청 중요한데 어려운 건 아닌데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아마 지난주에 공부했던 공간 도형이 있잖아요. 그치? 그 공간 도형의 문제를 푸는데 내가 이 선분을 움직이는 것들이 잘 안 보여. 그지? 예를 들어 삼수선이 잘 안 보여. 뭐 꼬인 게 잘 안 보여. 예를 들어. 그지? 그래서 뭐 선분 이름 각이 잘 안 보여. 뭐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이 공간좌표를 이용해서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간좌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 어려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얘를 조금 섭렵을 하면 좀 내가 잘 받아들인다면 공간도형에서 어려운 것도 좀 쉽게 풀 수 있다는 거야. 모든 문제를 그러진 않겠지만 꽤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어요. 단 계산이 조금 길어질 뿐이야. 갑니다. 공간. 자, 여러분 공간 가니까 그림이 지금 좀 이상하게 그려져 있죠. 그렇죠? 자, 선생님이 얘를 이렇게 한번 바깥쪽에다 그려보도록 할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좌표 평면은 이런 형태예요. X축하고 Y축. 그치?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리는 거야? 이게 이제 2차원적인 거죠. 그쵸? 평면에다 그린 거니까 이걸 평면좌표라고 그러죠. 그래서 좌우로 움직이는 걸 X축. 그래서 X값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고 왼쪽으로 갈수록 작아지고, 반대로 Y좌표도 위로 갈수록 커지고 아래로 갈수록 작아지잖아요. 그렇죠? 이게 평면좌표입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뭘 물어보는 거다? 공간좌표를 물어보는 거야. 공간에서의 좌표를 물어보고 있다. 자, 그래서 이 공간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육면체를 이용하는 거지. 뭐 정육면체라고 보면 좀 더 좋겠지만, 자, 그래서 이런 모양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모양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모양이 하나 있겠지. 자, 그런데 화살표 방향이 어떻게 가냐면요,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좀 틀어지는 거야. 좀 희한하게 생겼는데 잘 보세요. 여기가 X, 여기가 Y, 여기가 Z. 자, 이렇게 해서 어떤 모양이냐면 이런 모양을 가지고 한 거예요. 이런 모양. 자, 직육면체 모양을 이용해서 조금 바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여기가 원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됐니?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여기가 X, 이런 식으로 여기가 Y, 이런 식으로 여기가 Z, 이렇게 돼 있다는 거야. 됐니? 그럼 선생님 여기다 선을 조금 그어볼게요. 그어보고. 눈에 보입니까? 오케이? 자, 이 직육면체 이쪽에다 이렇게 옮겼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근데 잘 보세요. 여기가 X축이죠. X축이니까 이쪽으로 올수록 커지는 거고요. 이쪽으로 갈수록 작아지는 거야. 그치? 그럼 예를 들어 이제 여기가 얼마가 있다? 2가 있다. 그럼 여기에는 마이너스 3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좌표에 있는 법이니까 잘 보세요. 그 다음 Y축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평면좌표에서의 좌우를 말하는 거야. 그치? 좌우. 자, X축은 뭐예요? 앞, 뒤예요. 앞, 뒤. Y축은 좌우예요. 그래서 여기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고 왼쪽으로 갈수록 작아지겠죠. 그럼 이제 이쪽에 뭐가 있다? 이쪽에 뭐 1이 있다. 여기엔 또 뭐 마이너스 2가 있고 뭐 그런 형태가 되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이 Z축은 어떻게 되죠? 위아래죠. 우리가 알고 있던 이 위아래는 Y축이란 말이야. 근데 Z축이 위아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 갈수록 커지고 아래로 갈수록 작아지고. 자, 그럼 여기도 좌표를 모르니까 뭐 여기다가 3이라고 놔볼까요? 여기는 마이너스. 됐니? 대충 찍어봤어요. 자, 그래서 자, X축은 어떻게 된다? 앞, 뒤에 해당되는 거고 Y축은 좌우, Z축은 위아래에 해당된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좌표를 한번 읽어볼까요? 이 좌표를.
자, 이 좌표는 뭐죠? x축하고 만나는 점이죠. x축하고 만나는 점이니까 x절편이에요. x절편이기 때문에 이 좌표는 어떻게 되는 거다? 이렇게 되겠죠. x는 인데 y하고 z는 전부 다 0이 되는 거겠죠. 이해되니? 자, 그 다음에 자 얘는 뭐가 되죠? 얘는 y축과 만나는 점이죠. y절편이죠. y절편이기 때문에 y축과 만나는 점 y절편이니까 x값은 0, y값은 마이너스 2, z값도 0 이렇게 되겠죠. 절편 어떻게 구하죠 여러분? 우리 여기 x값이 2라 그랬을 때 x절편 어떻게 구해요? y가 0일 때 x값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 2,0이라 쓰잖아요. 상대방들이 다 0이 돼버려야 돼요, 절편이라는 소리는. 자, 그럼 여기 자 Z축 있죠? 자, Z절편. 자, 이게 Z절편이죠.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합니까? X랑 Y는 0인데 Z값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절편 이해되지? 자, 그럼 이제 어디를 한번 또 구해볼 거냐면요. 요걸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잘 봐봐, 그림을. 얘가 X축이죠? 얘가 Y축이죠? 그러면 이쪽,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위에서 바라본 면이 뭐예요? XY로 구성된 면이지. 맞니? 요 면이 뭐죠? 이 면이 X축과 Y축으로 이루어진 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면을 뭐라 그러냐? XY 평면이라 그래요. XY 평면이니까 이 XY 평면은 Z값이 뭐가 되죠? 0이 되죠. 설명 잘 들어야 됩니다. 따로 우리가 뭘 공부할 게 없어요. 이 공간 좌표만 정확하게 읽어낼 줄 알고 한다면 뒤에는 순식간에 끝나버려요. 자, 이게 뭐죠 지금? XY 평면이지. XY 평면은 지금 Z값이 0인 게 눈에 보이죠? 맞지? 자, 이게 Z축이라 치고 선생님 손을 XY 면이라 치면 이 XY 면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보이시죠? 그래서 얘는 Z가 0이 된다. 그러니까 이 XY 평면에 있는 좌표는 어떻게 되죠? X, Y,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나요? 왜? XY 평면이니까 XY 좌표만 존재하는 거야. Z는 값을 0으로밖에 못 갖는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여기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점이 바로 뭐가 되는 거죠? X값을 2로 가지고요. 수선 Y값을 1로 가진 XY 평면 위에 있는 점이지, 그치? 그러니까 이 점은 어떻게 읽어요? 2, 1, 0 이렇게 읽어주면 되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을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 이렇게 보니까 이 면은 어떻게 되죠, 지금? X축하고 Y축으로 이루어진 면이잖아요, 그쵸? 보이죠? 그래서 XZ 평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얘는 XZ 평면이다. 그럼 이 XZ 평면은 자 어떻게 움직이는 거죠?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겠지, 그렇지? 맞니? 아, 소리. XZ 평면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누가 0이 되는 거죠? Y 값이 좌우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 Y 값이 0으로 고정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y가 0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좌표를 어떻게 읽어요? 이렇게 읽어야 되겠죠? x, 0, z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러면 이 xz 평면을 읽어주는 게 어디 있죠? 여기 있겠죠, 그렇죠? 자, x 값 2랑 z 값 3이랑 이렇게 해서 이쪽이 지금 뭐가 되는 거죠? XZ 평면의 좌표가 되는 거겠지, 그치? 그럼 이제 이 점은 어떻게 읽어요? 이렇게 읽겠죠. 2, 0, 3. 그치? 자, 그 다음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뭘 볼 거냐? 이쪽을 가볼게요, 여기. 자, 여기 보니까 얘는 무슨 평면이죠? YZ로 구성된 YZ 평면이지. 읽을 줄만 알면 돼. 어려운 거 아니야. 외우라는 것도 아니죠. 좌표 읽는 법이야. 자,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YZ 평면이기 때문에 누가? X가 0이 되는 거죠.
x가 0이 되는 거 눈에 보이죠? 여기 x가 0. yz 평면 이렇게 고정돼 있잖아, 그치? 자, 그럼 이제 좌표 어떻게 읽어요? 자, x가 0, yz 읽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럼 여기 이 예시에서 한번 또 찾아보도록 하죠. yz 평면은 y축과 z축으로 구성된 거니까 얘가 되는 거죠. 이렇게. 보이지? 보고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눈 버럭 뜨시고 마지막이에요. 자, 얘는 얼마죠? x값 0, y값 1, z값 3 됐지? 하나도 안 어려워. 근데 학생들이 이거를 제대로 읽을 줄을 모르고 이 뜻을 모르니까 해석을 못하는 거라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x절편, 그 다음 y절편, 그 다음에 z절편 다 찾아봤죠? 그리고 좌표도 읽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xy 평면, xz 평면, yz 평면 요것도 우리가 평면의 뜻을 알고 그 다음에 그 평면의 뜻을 가지고 좌표도 찾아봤죠? 특징도 찾아봤어요. 뭐였죠? xy 평면은 z가 0, xz 평면은 y가 0, yz 평면은 x가 0 맞니? 절편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절편 값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0이 되는 거지. 자, 이제 요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자, 요점. 자, 요 점의 좌표를 찾아보죠. 자, 이 점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평면 위의 점이 아니죠. 평면 위의 점이 아니고 지금 어떤 공간 속에 있는 점이야. 어차피 얘네들도 공간 위의 점이긴 한데 이거는 공간이라기보다는 면 위에 있는 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얘는 진짜 공간에 있는 거죠. 뭐 xy 평면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처럼 xz 평면에 있는 것도 아니고 yz 평면에 있는 것도 아니고 공간 위에 있어. 자, 읽어줘야 됩니다. 어떻게 읽어주느냐? 자, 요 점을 수직으로 내리면 xy 평면하고 만나죠. 그럼 이 xy 평면이 가지고 있는 좌표 얼마죠? 2,1이지, 그치? 그래서 얘도 2하고 2는 갖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놈을 뒤쪽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내리면 y 값을 뭐를 가져요? 1하고 z값 3을 갖죠. 그래서 y값 1, z값 3 이런 식으로 읽어주는 거예요. 읽을 수 있겠죠? 자, 그럼 잘 봅시다. 요거를 이제 해석할 거야. 잘 봐봐. 자, 이 점을 가지고 장난치는 문제들이 많아요. 어떻게 하냐면 이 점을 xy 평면으로 수직을 내리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xy 평면으로 가면 누가 0이 돼요? z가 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점을 xy 평면으로 내리면 z가 0이 되는 겁니다. 이 점을 xz 평면 쪽으로 수직을 내리면, 그지? xz 평면으로 수선의 발을 찾으라고 한다면 누가 제로가 돼버려요? y가 제로가 돼버리죠. 됐니? 아이고, 이름이 뭐였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어디로? yz 평면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되죠? 요렇게 수선이 내려갈 거 아니야? 그럼 이제 누가 제로가 돼요? x가 제로가 되는 거죠. 다음 또 있습니다. 자, 이 점을 어떻게 해버린다? 요렇게 해버리는 것도 있어요. 자, 요렇게 x축하고 만나게끔 수선을 내린다. 그러면 이 점을 x축에다가 내려버리면 어떻게 되죠? yz가 0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점을 어디다가? y쪽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버린다. 그럼 어떻게 되죠? y만 살아남고 xz는 다 0이 돼버리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z쪽에다가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버린다. 이런 식으로. 맞니? 그러면 z만 살아남고 다 0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자, 이 공간좌표의 x, y, z 값을 읽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편의 뜻, 그 다음에 그 평면 위에 있는 점,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밑에 있는 것들이 겁나 쉬워져요. 얘만 정확하게 읽을 줄 알면, 의미를 알면.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공간좌표라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x축하고 y축하고 z축에 의해서 총 몇 등분이 되죠? 8등분이 되는 게 눈에 보여야 됩니다. 8등분. 그지?
8등분 되는 거죠. 위에가 4등분 되는 거죠. 공간이. 밑에 쪽에도 4등분 되겠죠. 그렇죠? 평행선한 거랑 비슷하죠. X축으로 자르고 Y축으로 자른 다음에 Z축으로 이렇게 잘라버리는 거지. 맞니? 자, 총 8등분이 되는 것도 눈에 보이셔야 돼요. 자, 그럼 옆으로 가봅니다. 자, 지금부터 같이 점을 찾아볼게요. 자, 읽을 줄 알아야 되니까. 자, 점 A. 자, 점 A 좌표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들이? 자, 여기 지금 바로 찾아보세요, 이거. A 좌표, B 좌표, C 좌표. 지금 바로 해보세요. 예제로 이렇게 해봤으니까 이거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 어이, 졸지 말고 빨리 해봐. 야, 이거 못하면 안 돼. 여기는 이 교과서 문제 정복하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뒤에는 그닥 어렵지가 않아요. 여기는 단순 계산이라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 단원이 좀 쉽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15초 드리겠습니다. 15초. 자, 값은 같이 봐볼까요? 자, 요점 A 좌표 읽을 때 뭐부터 읽는다? X, Y, Z 읽어야 되겠죠? 요점 A는 요 면에 붙어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얼마죠? 2, 0,1 요렇게 되겠죠, 그쵸? X 좌표가 2고 Z 좌표가 1인 거죠, 그쵸? Y 좌표는 0. 자, B 좌표는 어떻게 되죠? 자, X 좌표가 2, Y 좌표가 4, Z 좌표가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2, 4, 1. 자, 이제 C 좌표. C 좌표는 어떻게 되죠? XY 평면 위에 있는 점이잖아요, 여기. 맞니? 따라서 2, 4, 0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다. 만약에 지금 이걸 좌표를 못 읽었다 그러면은 앞으로 남은 2시간이 하나도 안 될 거야, 알겠지? 남은 2시간이 하나도 안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외워서 푸는 게 아니고요. 뭐 외워서 풀 수도 있겠지. 외워서. 겁나 쉬운데. 자, 요거 한번 해볼까, 여러분? 요거 한번 해보세요. 요거 답 찾는 거 쉽죠? 자, 10초 드릴게요. 빨리 풀어보세요. 10초. 자, 수업을 안 들으면 좀 어려울 거야. 어이, 울지 말고 빨리 해. 쉬운 건데 오늘 한 번만 풀어보면 집에 가서 충분히 잘할 수 있어. 자, 답은 여기다 같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못 풀면 안 됩니다. XY 평면이니까 당연히 무슨 좌표가 사라져야 돼요? Z가 사라져야 되겠죠. 마이너스 2, 3, 0 이렇게. YZ 평면에 내린 수선에 바르니까 누가 사라져요? X가 사라지면 되겠죠. 이렇게. 자, ZX 평면이니까 누가 사라져요? Y가 사라지면 됩니다. 이렇게. 됐니?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럼 이제 하단에 602번 가볼 텐데요. 이제 잘 보세요. 자, 우리가 대칭 이동이라는 거는 따로 여기에 나와 있지 않죠? 나와 있지 않은데 어디 쪽을 볼 거냐? 이쪽으로 한번 봐볼게. 거기 88페이지에 오른쪽에 이런 내용이 하나 나와 있죠. 자, 여기. 이거 아까 우리가 본 거지? 잘 봐봐. 자, 요거 아까 우리가 외웠나요? 외우지 않았죠? 외우지 않고 그림으로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요 내용을. 맞지? X축 위의 점이니까 당연히 YZ는 0이에요. Y축 위의 점이니까 XZ는 0이겠죠? Z축이니까 XY가 0인 거예요. XY니까 Z가 0, YZB니까 X가 0. ZX니까 Y가 0인 거야. 당연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들. 자, 얘도 뭐죠? 당연한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들, 자, 대칭 이동하게 됐을 때 특징이 하나 있죠, 그쵸? 대칭 이동. 무슨 특징이 있냐? 이런 특징이 있는 거지. 기본적으로 평면 좌표만 보더라도 알 수 있죠. 자, 여기 1,2가 있어요. 1,2가 있는데,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Y좌표가 바뀌는 거죠. 맞니? X축에 대칭하면 Y좌표가 바뀌고 Y축에 대칭 이동하면 뭐가 바뀌어요? X좌표가 바뀌는 거죠. 맞니? 원점 대칭 이동하면 둘 다 바뀌는 거고요. 맞나요? 그걸 동일하게 여기서도 똑같이 적용하는 거예요. 잘 봅니다. X축 대칭 이동하니까 뭐가 바뀌어요? X 말고 나머지 부호들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외웠잖아. X축 대칭 이동하면 Y의 부호가 바뀐다고 공부했어. 외웠단 말이야. X가 아닌 다른 부호가 바뀐다. 왜 그러는지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여러분 요런 점이 있다고 생각해보자. 여기가 2고요 0이고 여기가 1이었다고 생각해볼게. 자, 요런 점이 있습니다. 얘를 뭐 했다? X축에 대해서 자, 요거 얼마죠? 2,0,1이야. 자,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게 되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겠죠. 맞니? X축이면 위아래로 내려갔을 거야. 맞니? 그러니까 요게 좌표가 얼마가 되죠? 2는 그대로인데 누가 바뀌죠? Y도 바뀌긴 하는데 이 Z가 음수로 바뀌겠죠. 그렇지? 맞니? 다 바뀌는 거야. 자, 그래서 잘 보세요. X축 대칭 이동하니까 누가 바뀌었죠? Y하고 Z가 부호가 바뀌었다. X는 가만히 있고 누가 바뀐 거예요? YZ가 바뀌었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 거죠. 자, 대칭 이동은 어떻게 한다? 대칭이 되는 그 기준인 문자는 안 바뀌고 나머지 문자들이 바뀌는 거야. 그래서 X축 대칭이니까 YZ가 바뀌고 있는 거고 Y축 대칭 이동이니까 Y는 가만히 있고요. X하고 Z가 부호를 바꾸는 겁니다. 왜? Y축을 기준으로 어떻게 되죠? 앞뒤가 되는 거거든. 맞니? 잘 봐. X축 기준으로 대칭하면 위아래가 되고요. Y축으로 대칭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느낌상. 맞니? 항상 그러진 않지만 그 다음 Z축은 좌우 느낌이에요. 맞니? 어찌됐든 Z축 대칭하게 되면 역시 Z는 가만히 있고 X하고 Y가 바뀌는 거다. 그러면 원점 대칭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다 바뀌는 거겠죠. 그렇죠? 다 바뀌는 거다. 자, 요거 잘 보세요. 별표하고. 자, 평면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 여러분 잘 봐. 아니 이렇게 평면이 있어. 평면이 맞니? 여기 위에 있는 점은 어떻게 되죠? 슉 해서 이쪽으로 올 거 아니야. 맞니? 그러죠? 또 이렇게 있어요. 면대칭이잖아. 여기 있는 점은 슉 해서 이쪽으로 올 거야. 그러죠? 또는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어떻게 되겠죠?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앞에 있는 점이 슉 해서 뒤로 넘어갈 거 아니야. 맞니? 요 느낌을 잘 가지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XY 평면은 자, 어떻게 됩니까? 얘가 XY 평면인 거잖아요. 위에 있는 게 아래로 가는 거야. 맞지? 위에 있는 게 아래로 가니까 XY는 가만히 있고 누가 바뀌어요? 이 Y값, Z값이 바뀌는 거지. 그치? 자, XY 평면이니까 XY는 가만히 있고 Z만 바뀐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대칭 이동은 외우기가 쉬워요. 어떤 축에 대해서 어떤 면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게 되면 그 문자는 가만히 놔두고 나머지가 바뀌는 거야. 나머지 문자 쪽에 부호가 바뀐다. XY니까 Z가 바뀐다. YZ니까 누가 바뀌겠어요? X가 바뀐다. ZX니까 누가 바뀌어요? Y가 바뀐다. 외우기 쉽지? 졸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서 제일 중요한 파트가 여기까지 알겠니? 여기까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이 밑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됐니? 여기까지 좌표를 잘 읽고 할 줄 알아야지 밑에 거를 쉽게 한다고. 자, 다음 하단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바로 풀어보세요. 602번 바로 풀어보세요. 602번 바로 풀어봅니다. 자, 마지막 내용은요. 이 공간좌표의 점들을 잘 읽어낼 줄만 안다면 어떤 거라는 거다? 공통수학 2에 있는
평면좌표, 점과좌표, 거기 뭐 내분점도 있고 하잖아, 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 뒤쪽에 지금 이게 옛날 기하 버전이라서 외분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외분점은 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외분점은 빼고. 자, 됐죠? 다 했나요? 자, 여기도 답을 같이 찾아볼까요? 자, 대칭 이동이니까 어떻게 한다? x축이면은 누가 바뀌어요? y하고 z의 좌표가 바뀐다 그랬죠? yz. 자, y축이니까 누가 바뀌어요? y는 가만히 놔두고 누가 바뀝니까? x하고 z가 바뀐다. 자, xz 평면이니까 누가 바뀌어요? xz는 가만히 있고요. x하고 z는 가만히 있고요. y 값만 바뀌는 거예요. 자, 원점 대칭이니까 뭐가 바뀌죠? 다 바뀝니다. 주대가 그만 자. 자, 그럼 이제 하단 가볼게요. 자, 다시 옆으로 갑니다. 왔다 갔다. 자, 제일 핵심인 걸 한 거야. 제일 핵심.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쉽죠. 왜? 여러분들이 이미 다 공식으로 외워놓은 내용이야. 자, 갑니다. 만약 여러분 Z좌표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공식 다 외워져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X끼리 빼서 제곱하고 Y끼리 빼서 제곱하면 거리가 나옵니다. 얘 없다고 생각하면. 맞니? 그렇지? 평면좌표에서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이렇게 외웠던 거 기억하죠? X끼리 빼서 제곱하고 Y끼리 빼서 제곱한다. 근데 뒤에 누가 나타난 거예요? Z끼리 빼서 제곱한다라는 게 나타난 거예요. 왜 얘가 나타난 거냐면, 자, 의미를 또 부여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거예요. 자, 여기 2가 있고요. 여기 3이 있어요. 여기가 2,3이에요. 맞니? 자, 그런데 여기에 또 뭐 1이 있다고 쳐볼까요? 이렇게 되겠지. 맞니? 그럼 요 점이 뭐가 되는 거죠? 2,3,1이에요. 근데 어디서의 거리를 찾고 싶다? 내가 원점에서의 거리를 찾고 싶은 거예요. 맞니? 원점에서의 거리를 찾고 싶으니까 어떻게 하죠? 요렇게 했겠죠. 요렇게. 자, 그럼 여기 수직인 건 당연하죠? 그림이 좀 이상하지만 얘가 수직인 건 당연합니다. 왜냐면은 XY 평면과 자, 요 선은 당연히 수직하는 거야. 맞니? 이 손바닥과 얘는 수직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요 길이 어떻게 구하죠? 요 길이 X끼리 빼서 제곱하고 Y끼리 빼서 제곱하니까 루트 13이에요. 맞니? 그 다음에 요 길이가 얼마죠? 1이죠. 그쵸? 그럼 다시 피타고라스를 쓰니까 요 길이가 얼마가 돼요? 루트 14가 되는 거지. 맞니? 그래서 우리가 평면에서 바라보는 모양에서는 얘가 직각이라는 느낌이 잘 안 든단 말이에요. 그지? 그래서 공간 도형이 중요한 부분이 또 이런 거긴 해. 아, 얘가 직각처럼 안 보긴 한데 직각이야. 뭐 이런 것들. 그게 기하에서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기하를 가만히 놓고 보면요. 맨 첫 단원이 뭐였죠? 2차 곡선이지? 뭐 포물선, 쌍곡선, 그 다음에 타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고, 두 번째가 이제 뭡니까? 벡터에 대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벡터가 끝나고 나면 실질적으로 벡터가 어렵다기보다는 공간 도형이 어려운 거야. 실질적으로. 수능에서도 공간 도형이 어렵게 많이 나와요. 필러 문항 잘 보셔야 돼. 그래서 결국엔 이제 뭐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머리 아파. 그러니까 뭐 한다? 여기. 자, 요 길이가 Z끼리 빼서 제곱한 거잖아.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얘가 들어갔다라는 것만 잘 기억하세요. 얘가 왜 들어갔는지 증명 한번 해준 거야. 됐니? 자, 당연히 뭐 원점까지 거리는 0을 뺄 필요는 없으니까 이렇게 됐을 것이고요.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내분점, 외분점 공식 있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얘만 딱 제거해 봅시다. 자, 내분점 여러분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하지 않았었니?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점이 1,3이 있고요. B라는 점이 마이너스 2, 얼마가 있다? 1이 있었다? 이렇게 해봅시다. 자, 이렇게 있었을 때 몇 대 몇으로? 2대 1로 내보냈다. 예를 들어야지 빨리 여러분들이 공식 적용을 할 거 아니에요. 자, 내분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죠, 여러분들. 내분한 비를 서로 모아한다 더했을 거예요. 그지? 당연히 XY 좌표니까 내분점도 XY 좌표가 존재했을 것이고 이렇게 곱했겠죠. X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4, X끼리 곱하니까 1. 그걸 더한다라는 거죠. 다음에 여기도 Y끼리 곱하겠죠? 2. Y끼리 곱해서 3이죠. 그걸 더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내분점을 구했던 거야.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맞나요? 근데 여기에 누가 추가로 들어가는 거죠? Z좌표가 추가로 들어가는 것 뿐이에요. 됐니? 하는 방식을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예를 들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되는데 여기 밑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는 아니다. 그거는 그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이쪽에서. 자, 예를 들어서 A 좌표가 1, 3, 2가 있었고 B 좌표가 마이너스 1, 0, 0은 좀 그렇네요. 이렇게 쓰자. 자, 이걸 몇 대 몇으로? 2대 1로 내분했다. 0이라고 쓰면 좀 그러니까 2라고 쓸까요? 높이가 똑같으면 좀 이쁘진 않겠지. 이렇게 하자. 1, 2, 1 이런 식으로. 자, 가보죠. 자, 2대 1로 내분한 거니까 이렇게 가지고 어떻게 한다? 내분한 비는 더한다. 내분한 비는 더한다. 내분한 비는 더한다. 당연히 x, y, z 공간에 있는 거니까 내분점도 공간에 있어야 되겠죠. 자, 어떻게 계산하죠? x끼리 곱하죠. 마이너스 x끼리 곱하죠. 자, 이제 y끼리 곱해야 되겠죠. y끼리 곱하겠죠. z끼리 곱하죠. z끼리 곱하죠. 됐니?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내분점이 되는 거죠. 3분의 마이너스 3분의 7 3분의 4 됐니? 자, 이게 내분점이죠. 자, 그러면 내분점을 찾았는데요. 자, 우리 중점 기억나죠? 그렇죠? 중점이 뭐죠? 중점은 더해서 2로 나누는 거죠. 그렇죠? 자, 더해서 전부 다 2로 나눠주는 거다. x끼리 더하는 거죠. 2하고 마이너스 1 3하고 2 2하고 1 맞니? 그래서 얼마가 되죠? 0,2분의 5, 2분의 3 이렇게 되겠지. 자, 무게중심 나오죠. 여러분, 무게중심 어떻게 했었죠? 전부 다 더해서 3으로 나누는 거죠. 맞지? 자, 그래서 1하고 마이너스 1 더하고 3하고 2 더하고 2하고 1 더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0,3분의 5, 1 이렇게 해서 무게중심까지 구할 수 있다. 자, 중점은 뭘로 나누는 거죠? 2로 나누는 거고 무게중심은 더해서 3으로 나눈다. 이것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 거겠죠. 됐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또 마무리를 해볼 거고요. 내용이 어렵지 않지? 옆으로 갑니다. 자, 옆으로 가서 거리 공식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갑니다. x끼리 빼서 제곱하고 y끼리 빼서 제곱하고 z끼리 빼서 제곱하겠죠? 그래서 루트를 씌우면 되니까 얼마죠? 4, 16, 16. 그래서 루트 얼마가 되죠? 36. 길이는 6이 되겠죠? 잘 보시고 밑에 풀어봅니다. x끼리 빼고 y끼리 빼고 z끼리 빼서 제곱하면 되는 거죠. 루트 4, 4, 16, 4, 4, 16, 2는 4. 또 루트 36이죠. 6 이렇게 됐겠지. 자, 605번 풀어봅니다. 10초면 풀 수 있겠죠. 자, 605번 풀어보세요. 10초면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605번 풀어보시고 606번도 풀어보세요. 606번. 자, 그리고 607, 608 풀어보는데 607번에서 이거는 풀지 마세요. 외분점. 외분점은 여러분 아마 안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외분점은 풀지 마세요. 풀지 말고 608번까지 풀어봅니다. 자, 시간은 1분이면 될 것 같아요. 1분. 빨리 풀면 뭐 30초면 풀고. 1분이면 계산되겠죠.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특강 수업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교재 숙제는 마지막까지가 될 거야. 마지막까지. 외분점을 안 푸는 거예요? 외분점 풀지 마. 외분점은 안 해도 됩니다. 외분점은 안 해도 돼요. 빨리 풀어보세요. 609번까지 풀어, 608번까지? 그치? 거기까지 풀어봐. 자, 풀어봤니? 빨리 해봐. 자, 그럼 이제 마무리 내용 이제 갑니다. 구의 방정식 다 됐죠? 아직 못 푼 친구들 빨리 다 됐지? 자, 별로 어렵지 않죠? 자, 마지막 내용은 왜 별로 안 어렵냐면 시각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시각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금 외워서도 풀 수는 있긴 해. 됐니?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하면 오히려 마지막 단원이 좀 쉽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여기 보죠. 자, 그럼 공간좌표에서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게 바로 뭐냐? 이 구의 방정식이에요. 구. 자, 구의 방정식은 뭐냐? 여러분, 구라는 거 자체가 이런 거예요. 보세요. 이게 구겠죠? 자, 공 모양인데, 이 공 모양인데, 공의 중심이 좌표가 원점이다라는 건 아닐 거야, 그렇지? 원점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 공의 중심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한다? A, B, C라고 나왔어요. 이 구의 중심을. 근데 이 공이라는 건 뭐죠? 평면에 있는 게 아니야. 얘는 공간에 있는 거죠. 공간. 그때 이 공 위에 있는 점, 이 점이 x, y, z가 될 거고, 이 점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엄청 많은 거 아니겠니, 그렇지? 그 수많은 점들의 모임이야.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죠? 구가 되는 거죠. 구. 그래서 구는 바로 뭐다? 자취가 되는 거죠. 어떤 자취? 구의 중심에서 어디까지?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가 얼마? R로 일정한 그런 점들의 모임이 되는 거죠. 맞니? 그런 점들의 모임. 그래서 얘를 가만히 보니까
두 점 사이 거리가 r로 일정하더라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루트 뭐가 됩니까? x에서 a 빼서 제곱, y에서 b 빼서 제곱, z에서 c 빼서 제곱. 그랬더니 얘가 r이더라라는 거. 맞지? 두 점 사이 거리가 r인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걸 이제 제곱해 보니까 r제곱이다 라고 해서 9의 방정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9의 방정식을 가만히 바라보니까 원의 방정식하고 차이점이 딱 하나야. 뭐지? 요거죠. Z축만, Z좌표만 하나 설정한 거야. 얘를 가리면 원의 방정식이에요. 맞나요? 얘가 나타나면 뭐가 되는 거야? 9의 방정식이 되는 거지. 이해됐니? 자, 그럼 여기 봅니다. 9의 방정식은 원의 방정식 x 빼기 a제곱 y 빼기 b제곱에다가 누구만 추가된 거다? z축만 추가된 거야. 요거 가리면 원방인 거 눈에 보여요? 그럼 여기서 잘 보세요. 잘 봐. 0이 되는 x값과 y값을 찾으면 중심 나오잖아요. 똑같이 이 완전제곱식 Z로 구성된 이 완전제곱식이 0이 되는 Z값 C가 바로 9의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A, B, C를 X, Y, Z에 대입하면 0이 돼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A, B, C가 바로 9의 중심이 된다는 거고, 그 다음 요 뒤에 있는 R제곱이 바로 반지름에 해당되는 거예요. 일단 9의 중심과 반지름을 찾는 건 어렵지 않죠? 왜? 원방에서 했던 거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요거 발표하세요. 자, 이 9가 어디에 접한다? 좌표 평면에 접하는 9의 방정식을 물어봤어요. 자, 근데 접한다기보다는 이렇게 한번 놔보도록 할게요. 자, 가보자. 이렇게 놔볼게요. 이 XY 평면을 이쪽에다 이렇게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공을 이렇게 하나 선생님이 설정해 볼게요. 잘 보세요. 얘가 XY 평면이에요. XY 평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죠? 요런 느낌이지. 그렇지? 우리가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평평한 모습이야. 그치? 그 다음에 XZ 평면은 어떤 느낌이죠? 요런 느낌이지. 이 느낌을 잘 보세요. 그 다음에 YZ는 어떻게 되죠? 앞에서 바라봤을 때 이런 모양이에요. 됐죠? 다시 한번 봅니다. XY는 이런 모양이고요. 그래서 XY 평면을 기준으로 놓으면 위아래가 보입니다. 자, XZ 평면을 보면 이렇게 칼날처럼 보여요. 그래서 좌우가 보이는 거예요. 대칭할 때. 자, YZ 평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평평한 면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뒤로 대칭하게 돼요. 이런 모양이야.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XY 평면은 이제 위아래로 구성될 건데 여기에 접했다는 거야. 잘 보세요. 접하니까 어떻게 돼버리죠? 당연히 접하면 뭐가 떠오르죠? 원이 됐던 구가 됐던 항상 반지름은 있습니다. 이 반지름이 누구랑 수직해버리죠? 이 XY 평면하고 수직해버려요. 그러니까 뭐를 할 수 있다? 요 구의 좌표가 중심이 A, B, C였고 반지름이 R이 되잖아. 그러면 이 반지름 R이 누구랑 같냐라는 거야. 바로 C랑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 C랑 같다? 잘 보세요. XY 평면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요 XY 평면의 특징은 누가 0이 돼버리는 거다? Z가 0이 돼버리는 거예요. Z가 0이 돼버리니까 요 9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바로 뭐가 되는 거죠? 요 반지름 R이 바로 C가 돼버리는 거야. 0에서 C까지. 됐니?
쉽게 말해서 요 수선의 발이 뭐였죠? A, B, 0이었잖아요. 앞에서 공부했잖아요. 자, 요 점의 좌표 A, B, C를 XY 평면에다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되면 A, B, 0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 두 점 사이 거리는 R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C가 바로 R이 되는 거다라는 이야기야. 이해됐니?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C는 아니고 C 절대값이 됐겠죠? 왜? 반지름은 당연히 양수가 될 거니까. 이해됐니? 그래서 여러분 이걸 외우셔야 됩니다. 자, XY 평면하고 접했다라는 거니까 여기는 반지름 R이 바로 뭐다? C랑 같다. 자, 이 그림을 그려놓으시면 이해가 편합니다. 이 그림을 꼭 그려놓으세요. 아, 그러면 XY 평면이랑 접하게 됐을 때 왜 반지름이 C가 되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그림을 보시면. 자, 그러면 그와 같은 맥락으로 YZ랑 접하게 되면 누가 같을까요? 이번에는 X가 같겠죠. 그래서 A랑 같아지겠죠. X좌표. 이해됐니? 자, 다음에 ZX 평면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번에는 요 반지름이 누구랑 같아지겠죠? B랑 같아지겠죠. 그렇죠? 항상 접하든 대칭이든 그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문자랑 연관이 있는 거예요. 자, 요거 잘 그려놓으시라고 그랬죠? XY 평면을 대표로 우리가 이해를 해보고 YZ, ZX는 외우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원리를 이해하고 나머지는 외워요. 왜 다 그릴 수는 없는 거잖아. 맞니?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자, 하나 더 이제 볼 건데. 자, 요거. 여러분, 이런 걸 우리는 뭐라 그러죠? 이런 걸 우리는 일반형이라 그러죠. 당연히 얘가 표준형이죠. 표준형이 되고 일반형이 되는 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이 일반형을 뭘로 바꿔야 되죠? 표준형으로 바꿔야지 우리가 구의 중심과 반지름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반지름을 구하는 건 좀 귀찮다 하더라도 구의 중심은 쉽게 구할 수가 있죠. 자, 이게 뭐죠? x제곱하고 ax를 가지고 요 값을 찾아냈다라는 건데 공식 아마 여러분 기억날 겁니다. 축의 방정식 마이너스 2a분의 b를 하면 얘가 나와요. 이게 바로 축의 방정식이죠. 축의 방정식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얘를 이용하면 x좌표, y좌표, z좌표를 알 수 있겠죠.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2a분의 b로 구의 중심은 재빠르게 찾아낼 수가 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마무리 하나 들어갑니다. 마무리 잘 보세요. 자, 오늘은 조금 시간이 뭐 여유롭지는 않지만 요 구의 중심이 A, B, C라고 놓으면 자, 요 방정식이 x 빼기 a 제곱, y 빼기 b 제곱, z 빼기 c 제곱은 r 제곱이다. 자, 여기까지는 아마 이제 여러분이 알 거예요. 잘 보세요. 자, 이제 평면으로 잘라버릴 거예요. 자, 어떻게 평면으로 잘라버릴 거냐? 이렇게 잘라버릴 겁니다. 잘 보세요. XY 평면으로 잘라버릴 겁니다. 여러분, 공이 있어요. 자, 이 구가 공이 있는데 내가 XY 평면으로 샥 잘라버릴 거예요. 자, XY 평면으로 샥 잘라버리면은 단면이 뭐가 나오죠? 당연히 원이 나오겠죠. 아니? 공은 어떻게 자르든 항상 원만 나옵니다. 단면이.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원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원이 나옵니다. 맞나요? 됐죠? 자, 그런데 이 XY 평면이라는 것은
xy 평면이란 건 특징이 뭐죠? 항상 이 특징을 잡아야 돼. y가 0이었다는 게. 맞니? y가 0. 엄청 쉽게 풉니다. 자, 자르는 면, 자르는 평면. 자, 외워주시면 좋아요. 자, 뭘로 잘라버렸다? 첫 번째, xy 평면으로 잘라버렸잖아요. 그럼 뭐 하면 됩니까? y에다가 0을 대입하면 됩니다. 내가 이걸 찾고 싶어요. y가 0인 거예요. 모든 y 값이 0인 xy 관계식만 찾아내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가 y가 0이 아니죠, 미안. xy 평면이니까 z에다가 0을 대입해야 되겠죠. 미안합니다. 자, z에다 0 대입하니까 얘는 x 빼기 a 제곱, y 빼기 b 제곱, 플러스 c 제곱은 r 제곱. 이게 우리가 찾고자 하는 원의 방정식이죠. xy로 구성된 2차 방정식이잖아, 그치? 요건 이해하면 돼. 됐나요? 이게 마지막 내용이야. 적어 놓도록 하세요. 알겠죠? 자, 그럼 동일한 방법으로 yz 평면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x가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대입하면 됩니다. 어디다가? 9의 방정식에다가. 의미가 이런 거예요. xy로만 구성되면 돼요. 모든 식들이 xy로만 구성됐잖아요. z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yz로만 구성되면 돼요. 그러니까 x에 0 대입해서 사라지게 하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xz 평면이니까 y에다가 0을 대입해버리면 돼요. 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 이 9가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해야 될 것들이. 자, 적어놓으세요. 중요하니까. 원방이 여러분 실제로 공통 수학 2에서 꽤 많은 역할들을 하지. 그와 마찬가지로 이 공간자표에서도 이 9가 갖는 특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다음에 다 적었냐? 자, 609번 옆에 페이지 가보도록 하죠. 자,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죠. 자, 요거 자, 중심하고 반지름 구해보래요. 자, 뭘 찾는 거죠? 0이 되는 x값 1이죠. 0이 되는 y값 마이너스 1이죠. 0이 되는 z값 2가 되겠죠. 반지름은 얼마다? 3이다. 맞니? 요거는 반지름 제곱이니까 0이 되는 x값 1, y값 마이너스 1, z값 2, 반지름 3. 그럼 요거 610번. 자, 10초 드릴게요. 빨리 풀어보시고. 자, 보고 반지름하고 중심 찾는 거는 뭐 쉬운 거지요. 망했다. 이게 갑자기 틀어져 버리네. 다 풀었니? 자, 밑에도 한번 풀어보세요. 밑에 9의 방정식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어디까지 해보냐? 614번까지 한번 해보는데 선생님이랑 하나씩 더 해보도록 하죠. 여기 있죠. 여기. 자, 9의 중심이 얼마죠? 원점이죠. 그럼 x에서 0 빼서 제곱, y에서 0 빼서 제곱, z에서 0 빼서 제곱 해야 되는데 아이고 이렇게 돼 있네. x제곱, y제곱, z제곱 했는데 반지름을 알아야 되잖아요. 9의 중심이 원점이고 2점을 지나는 거니까 형태가 이렇게 돼 있는 거지. 9가 이렇게 있고 9의 중심에서 자, 요점 얼마다? 1, 2, 0을 지난다는 소리가 0,0,0에서는 그래서 반지름이 바로 뭐가 되죠? 요 길이가 되겠죠. 두 점 사이 길이. 자, 그래서 얼마가 되는 거죠? 5가 되는 거죠. 반지름 제곱이. 요 반지름이 지금 얼마죠? 계산해 보면 루트가 나오겠지. 됐니? 그래서 요것도 빨리 한번 써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한번 해볼까요? 자, 9의 중심의 좌표하고 반지름 구해보라 그랬죠? 자, x제곱은 뭐 할 게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데 y는 요 둘이 연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y제곱 마이너스 6y인데 여기 얼마? 9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다 9를 더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 빼기 3제곱 더하기 z제곱은 9. 그래서 9의 중심이 얼마죠? 0,3,0이고 반지름은 3이 되겠죠? 그래서 614번까지 풀어보세요. 615번은 그냥 일단 놔두세요. 알겠죠? 선생님이랑 같이 한 번만 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15번, 614번까지만 일단 풀어봐. 자, 하나씩 풀어보세요. 쉬우니까. 뭐 요 정도 하면 그냥 기초만 한 거지. 뒤쪽에 문제 좀 풀어보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여기 615번 한번 봅시다. 자, 615번 문제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 있지. 자, 그냥 단순히 4점만 지난다 그랬죠. 근데 얘는 실제 시험에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안 나와요. 이런 거 낼 시간이 없어. 학교 시험이나 수능이나. 근데 한번 여러분들이 프로만 봐라. 계산만 한번 해봐라. 원방에서는 얘가 많이 나오죠. 3점 나오는 거. 자, 4점입니다. 굉장히 귀찮죠.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z 플러스 d는 0이다. 자, 이게 일반형이죠. 왜 일반형을 쓴 거죠? 이 4개의 점 중에 9의 중심이라는 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치? 그래서 이렇게 4개 점이 있다. 0,0,0을 대입하니까 어떻게 돼요? 0, 0, 0, 0, 0, 0. 그래서 D는 0이 돼버린다. D가 0이 돼버리니까 이건 삭제시키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마이너스 1,0,0을 대입해볼까요? 1,0,0. 1, 0, 0, 1. A. 0, 0. A는 얼마다? 마이너스 1. 자, 요게 마이너스 1이다. 자, 이제 세 번째. 요거 대입할까요? 2 마이너스 1, 0. 자, 2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1 대입합니다. 2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대입합니다. 0 대입합니다. 됐죠? 자, 따라서 3 마이너스 b는 0이니까 b는 3이 되다. 자, 얘가 이제 3이 됐어. 이런 식으로 일일이 구해야 되니까 귀찮은 거예요. 자, 네 번째. 2, 1, 2를 대입하죠. 2 대입합니다. 1 대입합니다. 2 대입합니다. 2 대입합니다. 1 대입합니다. 2 대입합니다. 그죠? 2, 1, 2. 자, 계산하니까 이건 얼마죠?
9 빼기 2 하면 7. 요건 10이 되죠. 10 더하기 2c가 0이다. 따라서 c는 마이너스 5가 되더라. 됐죠? 자, 식파 구했죠? 끝. 됐지? 자,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재미가 별로 없는 거다. 자, 그럼 이제 선생님하고 한번 쭉 풀어보도록 하고요. 네, 쭉 설명 들어보세요. 아, 이제 내가 배운 거 가지고 얼마나 풀 수 있는지를 한번 보는 거야. 자, 그냥 대표 문제만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따가 설명을 다 듣고 대표 문제 밑에 있는 것만 한번 쭉 풀어보는 거야. 그치? 자, 쉬운 거니까. 이 점과 x축에 대하여 뭐 했다? 대칭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점에서 yz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 자, 겁내 쉽죠? 자, 하나씩 갑니다. x축에 대해서 대칭하는 점이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뭐가 다 바뀌는 거야? x 빼고 다 바뀌는 거죠. 맞니? x 빼고 yz가 다 바뀌어요. 뭐가? 부호가 대칭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yz 평면에다가 내리는 거죠. yz 평면이니까 yz는 그대로 살아있고 뭐만 바뀌어요? x만 0으로 바뀌는 거죠. 왜? yz 평면의 특징이 뭐예요? x가 0이다 라는 말이니까. 됐니? 자, 앞에서 공부한 거 그대로 그냥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합이 얼마다?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끝내면 되겠네요. 됐죠? 별로 안 어렵지? 하나씩 해보면 되는 거야. 하나씩. 자, 다음 620번 가보도록 하죠. 자, 요점 A하고 ZX 평면에 대하여 대칭인 점이라고 그랬죠? 자, ZX 평면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Z하고 X는 가만히 있고 누가 바뀌어요? 요 Y가 바뀌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점 P. 자, 점 P는 뭐가 돼요? 3, 마이너스 2, 1 이렇게 될 거예요.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대칭이다?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Y는 가만히 있고 나머지 애들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Q는 뭐가 되죠? 마이너스 3, 2, 1 이렇게 되겠죠. 자, 이때 3번 PQ의 길이를 물어봤죠. 루트 뭐 하는 거예요? x끼리 빼서 제곱하니까 6, 6에 36, y끼리 빼서 제곱하니까 4, 4, 16, 0이죠. 그렇죠? 따라서 루트 얼마? 52. 고로 2루트 52니까 얼마냐? 내가 계산 잘못했나? ZX 평면의 대칭이니까 3, 마이너스 2, 1 y축에 요거 안 바꿨네. 요거 마이너스 2안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얼마가 되죠? 4. 그래서 루트 얼마? 56. 고로 2루트 14. 답은 3번. 이런 식으로 쉽게 풀면 되겠다. 자, 다음 옆으로 가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공통수학 2 평면좌표를 잘하는 친구들은 겁나 쉽게 합니다. 자, 다음. 자,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무슨 위의 점? y축 위의 점의 y좌표를 물어봤죠. 그쵸? 자, y축 위에 있는 점이니까 뭐라고 우리가 쓸 수 있어요? 이걸 0, y, 0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쵸? 뭐 0, b, 0이라고 쓸 수는 있겠지만 자, 같은 거리니까 뭐라고 넣으면 돼요? a하고 p까지 거리랑 b에서 p까지 거리가 같다라고 넣으면 될 거고 두 번째 루트 계산만 하면 되겠죠? 귀찮을 뿐이지. 자, 요 점을 P라고 놓은 거니까 AP 구해보도록 하죠. 4, 4, 16 Y에서 2 빼서 제곱 1 루트 3, 3은 9 Y에서 3 빼서 제곱 3, 3은 9 자, 양변 제곱해서 사라지면 되고 17 더하기 Y제곱 빼기 4Y 더하기 4는 9, 18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6Y 더하기 9 이렇게 되겠죠? 그럼 Y제곱 사라지면 되고요. 자, 6Y 이항하니까 여기는 2Y가 됐겠죠? 자, 여기는 얼마죠? 21이고 여기는 27이니까 6이 됐겠죠? 따라서 Y는 얼마다? 3. 요 좌표가 3이 되는 거구나.
답은 2. 계산이 좀 귀찮다. 자, 거리 문제는 뭐 별로 재미가 없는 문제죠, 그렇죠? 자, 다음. 자, 이제 조금씩 이제 어려워질 것 같지만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 말이 뭔지를 가만히 봐봐. 이 점 A, B, C가 있는데요. XY 평면 위로의 정사형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이죠? XY 평면으로 내리 꽂았을 때 생기는 점이 뭐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XY 평면이니까 당연히 누가? Z가 0이 되는 거예요.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맞니? A, B, C가 있는데 XY 평면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Z가 0이 되는 거야. 자, YZ 평면이니까 누가 0이 돼요? X가 0이 되는 거죠. ZX 평면이니까 당연히 Y가 0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없다. 자, 요거 두 점 AB가 XY 평면 1호의 정사형을 XY 평면 1호니까 이런 점 두 개를 찾았겠죠. 그렇죠? 자, 그거랑 이루는 각 뭐다? 길이 코사인 세타 기억나죠? 그렇죠? 정사형 공식입니다. 이거 기억나지? 어디서 공부한 거예요? 벡터에서 공부한 거죠. 이거 맞니? 벡터하고 공간정에서 공부한 거지. 이거 세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요 길이를 L이라고 놓으면 요 길이가 L 프라임이 되는 거죠. 그렇죠? 맞니? 그래서 L 프라임은 L 코사인 세타. 정사형 공식이다.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항상 이 그림 잘 보세요. 자,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니까 아이고. 자, 두 점에 대하여 직선 AB하고 ZX 평면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놓은 거죠. 자, 봅니다. 자, 직선 AB예요. 자, 직선 AB하고 자, 요렇게 된 거예요. 요거를 자, ZX 평면이라고 놔보세요. 이거 그림을 그려야지 이해가 편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하더라? 여기에 AB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잘 봐봐. ZX 평면은 Y가 0인 거죠. Y가 0이에요. 근데 이 Y 값을 가만히 보세요. 얘는 7이고 얘는 2죠. 맞니? 그러면 결국에 이 Y값 0을 기준으로 위에 있다라는 소리예요. 누가? A하고 B가. 자, A가 여기 있다고 치고요. B가 여기 있다고 쳐봅시다. 됐니?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 거네요. 자, 이거랑 누구를 찾으라는 소리예요? 요 평면하고 이루는 각을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해버린다? 이렇게 수선해봐요. 그지? 정사형 A 프라임. 자, 이렇게 해서 여기도 자, 정사형 B 프라임. 됐니? 자, 이 두 점을 연결한 놈이랑 얘랑 이루는 각을 보면 되겠죠. 그래서 뭐 해주면 됩니까? 이 놈을 그대로 평행하게끔 이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각을 구하라. 1원이 아닌가? 이 말이. 굳이 이걸 해석해서 그리자고 한다면 됐죠? 외우려고 하지 말아라라는 소리야. 자, 그럼 이제 길이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구해보도록 하죠. 자, 길이 구해보면 빼서 제곱하면 자, 선분 AB는 루트 빼서 제곱하면 9 빼서 제곱하면 5, 25 빼서 제곱하니까 4, 4, 16이죠. 따라서 루트 50 5 루트 2가 되더라. 자, 그럼 이제 뭘 찾아야 되죠? 요 두 점 사이 거리를 찾아야 되는데 얘는 마이너스 2,0,3이죠. 그쵸? 요 점은 1, 0, 마이너스 1이죠. 왜? Y값이 0이었을 때 점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얼마가 되죠? A 프라임, B 프라임은 루트. 자, 빼서 제곱하니까 9, 0 더하기 4, 4, 16 하니까 루트 25. 서로 5가 돼버리죠. 자, 따라서 요 길이도 마찬가지로 5 루트 2가 되니까 자, 코사인
뭐 코사인 세타를 바로 써도 되지만 이렇게 해도 되죠. 자, 5는 5 루트 2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한 거다. 정사형 공식을 써도 되죠. 5 루트 2에다가 코사인을 곱했더니 5라는 정사형이 나온 거다라고 생각하셔도 되죠. 정사형. 자, 따라서 코사인 세타는 얼마죠? 루트 2분의 2. 바로 답은 2분의 루트 2가 나온다. 조금 더 해석을 해서 풀었어. 그냥 답만 낼 수도 있어요. 그냥 답만 공식에 맞춰서 위에 있는 거 보고 따라 풀어도 되지만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라는 거야. 이거 그려놔 보세요. 그래서 자꾸 이해하세요. 너무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635번 자 별표하고 선생님이 알려준 거를 좀 그려보세요. 자, 여러분 아마 이거 기억할 겁니다. 자, 여기 평면 알파가 있어요. 평면 알파가 있는데 어떤 점 A가 있고요. 어떤 점 B가 있어요. 자, 그랬더니 이걸 물어보는 거야. 이 평면 위에 점이 하나 있대요. P가. 그래서 AP하고 BP의 길이의 최소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봅니다. AP 더하기 BP의 최소. 자, 이렇게 만약 여러분 튕겨져 나가는 형태가 된다면은 자, 요때 최소값은 어떻게 구하냐? 요점 B를 이렇게 해서 뭐한다? 대칭시키는 거죠. 대칭시켜서 여기다가 B 프라임. 그리고 뭐 해주는 거죠? 요렇게 연결을 해주는 거죠. 됐니?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다? 최소가 되는 거죠. 자, 이건 어디서 공부한 거죠, 여러분? 공통수학 2에서 공부한 내용입니다. 바로 뭐다? 요거. 여러분들 점 A가 있고 여기 점 B가 있었을 때 요거 기억나시죠? 그쵸? 자, 두 점 사이 두 점을 이은 선분의 길이가 최소가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었죠? 아무 점이나 하나를 이렇게 해서 대칭시킵니다. 대칭시켜 놓고 뭐 하는 거죠? 그대로 이어줬던 거 기억나죠? 맞니? 왜 이어주는 거죠? 대칭시켜서 어찌됐든 이 길이랑 이 길이는 같아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따라서 두 길이를 더하는 거는 직선거리랑 똑같기 때문에 대칭시켜 버리는 거지. 근데 왜 직선거리가 최소가 되는 거야? 이렇게 돌아가면 점 P가 만약에 여기 있었다라고 한다면 돌아가면 길이가 길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직선거리가 됐을 때 최소가 되게끔 이렇게 이어주면 된다. 자, 그런데 잘 봐야 됩니다. 뭘 잘 보냐? 이 두 점이 같은 공간 쪽, 같은 쪽에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되지 않고 그림이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좌표에 대한 그 공간의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똑같은 평면이 있는데요. 이번엔 점 A가 여기 있고요. 점 B가 여기 있는 경우도 있어요. 다른 공간에 있다라는 거죠. 다른 공간에 있으면 최단 거리는 바로 뭐가 되죠? 그냥 이렇게 직선거리가 되는 거예요. 점 P는 여기 있는 거. 그래서 얘가 최소가 되는 거다. 굳이 대칭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자, 그림 그려놓으세요. 이게 나올 때도 있고 이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학생들은 습관적으로 두 선분의 길이 합이 최소야 그러면 대칭을 시키고 있는 거야. 본인도 모르게. 안 해도 되는 대칭을 일부러 하는 거죠. 됐니? 자, 그래서 요 문제 하나를 같이 풀어보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점 A하고 점 B가 있는데요. XY 평면 위로 움직인다는 거죠. 잘 보세요. XY 평면에다 Y값 0이라고 써보도록 하죠. 아니, Z값 0. 미안. XY 평면이니까 누가 0이에요? Z가 0이에요. 맞지? Z가 0인데 그럼 Z를 가만히 봐보세요. Z를 가만히 보니까 둘 다 플러스예요. 둘 다 플러스니까 무슨 말이다? 아, 이렇게 된 거구나.
xy 평면인데 z가 0이다 보니까 점 A도 여기 있고 점 B도 여기 있는 거구나. 같은 쪽에 같은 방향 쪽에 있는 거구나. 만약 얘가 음수였다면 대칭을 할 필요가 없을 텐데 그럼 이제 이 점 B를 뭐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대칭시켜서 여기다가 B' 넣으면 되겠죠. 요거는 1,4,3이고요. 얘는 2,2,3인데 Z, 자, XY 평면에 대해서 대칭을 했으니까 뭐가 바뀌어야 되죠? Z 좌표가 음수로 바뀌어야 되겠죠. 맞니? XY 평면이니까 Z의 보호가 바뀌어야 된다. 보호가. 그리고 뭐 해주면 되죠? 요렇게 이어주면 이게 최소가 되는 거가 되겠지. 그치? 됐니? 자, 그럼 이제 마무리가 되겠죠. 자, 최소 길이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트. 자, x끼리 빼서 제곱, y끼리 빼서 제곱, z끼리 빼서 제곱이죠. 루트 40. 끝. 요렇게 푸는 겁니다. 됐네? 자, 요게 학교 점에 잘 나와요. 이 두 유형이. 됐니? 4번, 5번이. 4번, 5번이 굉장히 잘 나온다. 자, 그래서 점과 좌표에서는 이 두 개가 이제 응용인 거예요. 알겠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넘어지니까 조심하고. 자, 네, 마지막 1시간 보도록 하죠. 아까 중요한 거를 우리가 본 거야. 보고 다음 이어서 갈게요. 유형이 좀 많다 보니까 선생님이랑 그냥 쭉 보면서 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뭐 집에 가서 영상 보시면서 풀어가도 되고 일단 조금 나오면 내가 중요한 거 유형들은 좀 풀어보는 시간을 좀 줄게요. 자, 갑니다. 여기 지금 이 문제는 외분이니까 제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다 외분이 들어가 있어요. 외분은 다 빼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넘어갈게요. 알겠지? 외분을 너네 안 배웠잖아. 배웠니? 안 배웠지? 넘기도록 할게. 자, 다음에 여기 643번 가보도록 하죠. 뭐 내분점 구하는 건 어려운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계산해 보십시오. 선분 AB가 이 선분 AB가 ZX 평면과 만나는 점을 P라고 할 때 점 P의 좌표를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겠지. 자, 봅니다. 그림을 항상 그려보시는 게 중요해요. 자, 여기 ZX 평면이다. ZX 평면은 누가 0이죠? Y가 0인 거죠. 설마 이렇게 풀면 안 돼. 선분 AB가 평면하고 만나니까 뭐 두 점을 이은 직선의 방정식을 만든다. 하지 마세요. 원래는 예전에는 이걸 만들었어요. 직선의 방정식을. 그걸 우리 공간 벡터라고 하는데 그 공간 벡터가 삭제돼 버렸어.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해피한 거야. 그게 들어가면 거의 죽음입니다. 죽음. 자, 그럼 y가 0이니까 y 값을 가만히 보세요. 여기는 2고 여기는 마이너스 1. 어라? 부호가 다르네요. 하나는 0보다 큰 거고요. 하나는 0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점 A가 여기 있다라고 치면 마이너스 3,2,1이면 자, 점 B는 여기 있었다라는 거죠. 3, 마이너스 2,4 이렇게 된 겁니다. 이해되셨죠? 위아래로 쪼개진다. 자,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점을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y가 0인지. 여러분, 자, 뭔지는 모르는데요. y가 0이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y 값이 2고 여기는 y 값이 마이너스니까 0이 되려면 이게 몇 대 몇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몇 대 몇이지? 2대 1이라는 걸 알 수 있죠. y 값만 놓고 보면. 맞니? 2에서 0까지, 마이너스에서 0까지 2대 1이다. 자, 2대 1로 뭐 하는 거죠? 네분한 점이 되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점 A 좌표 마이너스 3,2,1 그 다음
점 B좌표 3, 마이너스 1,4 얘를 2대 1로 내분한 거다. 자 갑니다. 계산. 자 둘이 더해서 내분점이니까 자 여기 2 더하기 1 2 더하기 1 2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고 이제 뭐예요? 이렇게 크로스 자 곱하니까 6 곱하니까 얼마죠? 마이너스 3 곱하니까 마이너스 2 곱하니까 2 곱하니까 8 곱하니까 1 맞니? 자 따라서 얼마가 되죠? 3분의 3 3분의 0 3분의 5 그래서 1,0,3이 되죠. 아, 요 좌표가 1,0,3이 되는구나. 그래서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y 값의 좌표를 가지고 내분하는 b를 찾아버린 거지, 그치? 됐니? 요게 핵심 내용입니다. 답은 2번. 자, 요거 별표 노트로 가세요. 유형 7번 쪽에. 꽤 중요합니다. 됐어요? 자, 다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647번 가볼까요? 네, 유형별 하나씩 쭉 풀어볼게. 자, 4점 A, B, C, D를 꼭지점을 하는 평행사 변형이 있어요. 자, 평행사 변형이니까 여러분 이렇게 평행사 변형을 그려보면 되겠지. 자, 여기 A, B, C, D. 자, A 좌표가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2, 1, 0. C 좌표 0, 1, 0일 때 요 D좌표를 찾아가라라고 하는 거지, 그치? 자, 그런데 여러분, D좌표 찾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자, X 값이 얼마 늘어난 거죠? 2만큼 늘어난 거죠? 요렇게 갔을 때, B가 A로 가게 되면 평행 이동에 의해서 C도 D로 그만큼 이동하게 되는 거죠. X 값이 2만큼 더해진 거고요. Y 값은 8만큼 빠진 거고요. Z 값은 마이너스 2만큼 이동한 거야. 그러면 요 D도 어떻게 되는 거죠? 2를 더하면 이렇게 되고요. 8을 빼면 마이너스 1이 되고요. 마이너스 2만큼 Z가 이동했겠죠. 자, 이때 뭘 물어봤다? BD의 길이를 물어봤다. 자, BD의 길이를 물어봤으니 뭐 쉽게 계산만 하면 되지. 자, X끼리 빼서 제곱하니까 0, Y끼리 빼서 제곱하니까 64, Z끼리는 4, 그래서 68이 된다. 68이니까 얼마가 되죠? 2루트 17. 이렇게 해서 답이 1번이 되겠죠. 그 다음 어렵지는 않은 거야. 자, 다음에 이쪽으로 가보도록 하죠. 자, 651번입니다. 자, 651번 가니까 세점 A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에서 A하고 B는 이렇게 되고 무게중심의 좌표는 1, 3, 5다. 이때 점 C의 좌표. 자, 뭔지 모르니까 A, B, C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럼 풀이는 어떻게 가요? 무게중심의 좌표 어떻게 구하는 거죠? 3분의 자, 마이너스 1과 0과 A를 더하고 Y끼리 더하는 거죠. 그 다음에 Z끼리 더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했더니 이 값이 얼마다? 1, 3, 5가 되더라. 자, 그럼 얼마죠? 3분의 A-1, 3분의 B 더하기 6, 3분의 C 더하기 4, 요놈이 1, 3, 5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A-1은 얼마가 되죠? 3이 되고요. B 더하기 6은 9가 되고요. C 더하기 4는 15가 됐겠죠. 자, 그래서 이때 A 값이 얼마가 되죠? A 값은 4, B 값은 3, C 값은 11. 답은 5번. 이런 식으로 쉽게 구해지는 거죠. 자, 무게중심 관련된 문제는 그닥 어렵지는 않아요. 자, 이제 남는 내용 여기서부터 이제 좀 어려워지니까 잘 봅시다. 유형이 총 8개가 있어요. 자, 원의 방정식을 좀 잘했던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좀 잘할 수가 있습니다. 자, 655번.
보도록 하죠. 자,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잡았다. 구의 방정식을 물어봤죠, 여러분. 공을 이렇게 그리세요. 그려놓으면 쉽지. 자, 공을 그려놓고 이렇게, 그지? 자, 구라는 거는 구의 중심과 반지름만 알면 됩니다. 그런데 지름, 요 지름의 양 끝점을 뭐로 잡았다? A하고 B로 잡았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구의 중심은 자 이렇게 선분 AB를 지름으로 가졌으니까 2등분 했을 거야. 요 좌표가 마이너스 2,1,3이다. 요 좌표는 4,1,-3이다. 그럼 얘는 중점이 되는 거죠. 중점 M이 되는 거니까 좌표가 얼마가 돼요? 둘이 더해서 2로 나눈다. 둘이 더해서 2로 나눈다. 이렇게 됐겠지. 그럼 이제 뭐만 찾으면 돼요? 반지름 R만 찾으면 되겠죠. 자, 반지름 R은 루트 얼마가 되죠? X끼리 빼서 제곱, Y끼리 빼서 제곱, Z끼리 빼서 제곱. 루트 얼마죠? 18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1,0을 가지면서 반지름이 루트 18인 건 답이 얼마가 되죠? 3번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자, 일반적인 이 구의 방정식을 잘 모른다고 한다면 문제 풀기가 많이 힘들어집니다. 오케이? 자,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662번. 시간이 없어서 대표용만 한번 쭉 보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제 이번 주가 거의 마지막이지. 여러분 그 뭐가 마지막이냐?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이제 학교를 나가야 되니까, 그지? 이번 주 주말 연휴 동안에 그래도 어디 여행을 안 간다던가 놀러를 안 간다면 집에서 한 2-3시간만 투자해봐, 알겠지? 그럼 요 공간 좌표가 잘 정리가 될 거야. 자, 여기 갑니다. 이제 좌표 공간의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비가 2대1이다. 거리의 비가 2대1인 점 P의 자취의 방정식을 물어봤죠. 여러분, 자취가 나오면 항상 좀 쫄아. 근데 그럴 필요가 없이 자취는 관계식입니다. 관계식. 자, 점 P를 뭐로 넣으면 돼요? x, y, x, y, z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그렇죠? 자, 이때 A하고 B까지의 거리가 2대1이니까 첫 번째 뭐라고 넣는다? AP 대 BP가 몇 대 몇이다? 2대2다. 이렇게 놓으면 될 거고, 내항과 외항의 곱으로 해주니까 2BP는 AP 이렇게 될 거고, 자, 제곱을 해주니까 4BP 제곱은 AP 제곱이 됐겠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계산만 주구장창 해주는 거겠지? 자, 4배 한 다음에 BP 제곱입니다. x 빼기 3제곱, y 제곱, z 제곱은 AP 제곱이에요. x 더하기 3제곱, y 제곱, z 제곱 됐지? 자, 그러면 정리. 자, 4 바로 x 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9, y 제곱, z 제곱은 x 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9 더하기 y 제곱, z 제곱. 자, 정리해 봅시다. 얼마죠? 3x 제곱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4인데 6x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30x 더하기 3y 제곱 더하기 3z 제곱 플러스 여기 얼마지? 4, 9, 36이고 여기 9니까 27이 되겠죠. 자, 3으로 나눠봅시다. x제곱 마이너스 10x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더하기 9는 0이죠. 그렇죠? 끝? 다 됐죠? 답. 그러면 x제곱 y제곱 z제곱은 위쪽에 있고요. ax니까 이 a가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10. 자, b, c 없죠. 그쵸? b가 0, c도 0. 자, d는 얼마죠? 9. 그래서 얘네들을 다 더해라. 얼마죠? 마이너스. 됐지? 이런 식으로 좀 심플하게 정리가 된다. 자, 그럼 이쪽으로 가봅시다. 자, 이쪽으로 가기 전에 위쪽에 있는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아까 우리 봤던 건데. 자, 선생님이 이거 엄청 중요하다 그랬죠? 역시 위에 유형의 중요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잘 봅니다.
xy 평면하고 자 접한 거죠. 접한 거지 xy 평면으로 자른 건 아니야. 접한 거지. 자 그래서 그림 아까 그리라고 그랬죠. 접하는 경우는 뭐가 반지름과 같다? z가 반지름과 같다라는 거. 이 z의 좌표가. 그지? 따라서 c가 바로 c의 절대값이 뭐가 되는 거죠? 반지름이 된다. 적어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yz 평면에 접할 때니까 누가 이번에는 x 좌표가 바로 반지름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 여기는 zx 평면에 접하니까 누가 y가 b가 반지름과 같은 거죠. 자, 근데 이때 여기 요 부분을 다시 묶어서 별표를 하세요. 자, x축에 접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자, 공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림 그려 놓으시면 편해요. A, B, C입니다. 자, 반지름이 R이에요. 근데 X축입니다. 잘 보세요. X축 여러분 이런 식으로 그려졌었지. 이렇게 접합니다. X축. 이게 접한 거죠. 자, 그림을 그려야지 이해가 되는 거죠. 자, 그렸더니 어떻게 돼버린다. 아, 접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이으면 반지름과 접선은 수직가 할 거예요. 그렇죠? 그때 이 점이 바로 뭐가 된다? 수선의 발 H죠. 뭐죠? A, X좌표만 살아있고 YZ는 다 0이 돼버립니다. X축 위의 점이니까 YZ는 0이 돼버려요. 이해됩니까? 자, 이때 얘가 뭐가 되는 거죠? 반지름 R이 되는 거죠. 그럼 이 반지름 R은 바로 뭐죠? 두 점 사이 거리니까 루트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되죠. 저거는 들어갑니다. 엄청 중요하죠. 이 그림을 그려놔야지 얘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좀 특이해요, 얘는. 자, 축에 접하는 건 좀 특이합니다. 특이해요. 됐죠? 자, 얘가 지금 뭐에 해당되는 거죠? 반지름 제곱에 해당되지. 이 그림을 그려놓으셔야지 이 공식을 외울 수가 있는데 외우지 않더라도 이 그림을 그릴 줄 알면 안 외워도 됩니다. 솔직히 뭐 평면에 접하든 축에 접하든 필요가 없어요. 자, 얘도 한번 해볼까요? Y축에 접한 경우 A, B, C죠. 그쵸? 자, Y축은 어떻게 돼 있죠?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게 Y축이죠. 이건 다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자, 축하고 자, 원의 반지름은 당연히 수직할 거예요. 자, 이때 얘를 수선의 발로 놓으면 Y축이니까 누가 0이 되는 거죠? X좌표형, Z좌표형 이렇게 되겠죠. 그치? 이해되지? Y축의 점이니까 Y만 살아있어야지. 자, 이때 얘가 뭐가 돼요? 반지름 R이죠. 두 점 사이 거리가 됐겠지? A제곱 더하기 C제곱. 됐어요? 어렵지 않아. 그림을 자꾸 이해하면 돼. 자, 다음. 자, 이번에도 A, B, C라는 구의 중심이 있는 건데 이번엔 누구? 요렇게 Z축. 맞지? Z축하고 접했다. 어떻게 되죠? 반지름과 접선은 수직이 된다. 그럼 요 Z축의 점은 뭐가 0이 되는 거죠? X, Y가 0이 되고 Z만 살아남게 되는 거죠. 자, 이때 여기서 여기까지가 반지름 R이 되는 거. 루트 뭐가 되죠?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값들이 나오는 거예요. 됐니? 자, 아마 암기하는 건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조금 힘들 수도 있어. 자, 하지만 평면에 접하는 건 좀 할만합니다. 자, 다음 이렇게 해서 665번을 보는 거예요. 자, 665번 보니까 이 구가 XY 평면과 YZ 평면에 동시에 접할 때라는 거죠. 그렇죠? 뭐 신경 쓰지 마시고 바로 갑니다. X끼리, Y끼리, Z끼리. 자, 빨리빨리 식 만들어 보죠. X제곱 마이너스 2AX죠. A제곱 필요할 거고.
y제곱 마이너스 더하기 4y죠. 4가 필요할 거고 z제곱 마이너스 4bz니까 4b제곱이 필요할 거고 그지? 그 다음에 여기 20은 이항하면 되겠죠. 그치? 자 이항하고 자 필요한 거 요거 a제곱 4b제곱 뒤에다 적어주면 되겠죠. a제곱 4 더하기 4b제곱. 자 그럼 이제 다시 x-a제곱 더하기 y 더하기 2제곱 그 다음에 z-2b제곱이 되고요. 이제 뒤쪽에 보니까 얼마가 되죠? a제곱 더하기 4b제곱 마이너스 16이 되죠. 자, 요 부분이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요 부분이 지금 반지름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자, 그럼 이제 갑니다. 첫 번째 풀이는 됐고요. 이제 두 번째 xy 평면하고 접한 거잖아. 자, xy 평면하고 접하니까 누가 반지름이 되는 거죠? z가 반지름이 되는 거예요. 자, 이 z값 얼마죠? 2b가 바로 반지름이 되는 거죠. 자, 2b의 절대값이 반지름이 된다. 따라서 뭐가 되는 거죠? 4b 제곱이 반지름이 되는 거고요. 맞지? 자, 그 다음 세 번째 누구랑 접할까? yz 평면하고 접해요. yz 평면하고 접하니까 누가 반지름이 되는 거죠? x좌표. 구의 중심 x좌표가 바로 반지름이 되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a제곱이 반지름이 되는 거죠. 반지름 제곱이. 자, 요건 아마 이제 적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계산하면 되겠죠. 자, 반지름 제곱이 4b 제곱이고 반지름 제곱이 a 제곱이야, 그지? 그래서 각각 얘랑 얘랑 같다, 얘랑 얘랑 같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죠. 자, 4b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4b 제곱 빼기 16이다. 없어지고 16은 a 제곱. 따라서 a는 양수니까 4 맞지? 자, a 제곱이 16이다. 이거 자, 그러면 이제 b 제곱도 찾으러 가야 되겠죠. 자, 이렇게 얘랑 얘랑 같다. a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4b 제곱 빼기 16. 그럼 16은 4b 제곱이니까 4가 b 제곱. 따라서 b 값은 2, a 값은 4, b 값은 2. 그래서 답은 3번. 그치? 갔다 오세요. 앞으로 가. 건드리니까.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옆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접하는 거는 대충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자, 근데 밑에 하나만 더 가볼까요? 667번. 자, 667번은 축에 접하는 거라서 하나 보는 겁니다. 축에 접하는 거. 자, 667번 봅시다. 중심의 좌표가 3, 마이너스 2, 여기고요. x축에 접하는 9의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그랬다. 자, 여러분 이거를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림을 편하게 그리세요. 이렇게 그려보시면 자, 어렵든 쉽든 그림 그린 연습을 하세요. 그래야지 쉽게 풀리니까. 자, 9가 있고요. x축이니까 이렇게 x축이 있었을 거예요. 자, 이때 x축에 접하니까 9의 중심에서 접선까지는 반지름 r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때 이 점이 바로 뭐가 돼요? 수선의 발이죠. 그렇죠? 수선의 발이니까 x값만 존재하고 나머지는 다 사라져 버려요. 됐니? 이해됐죠? 자, 그래서 편하게 반지름 구해줄 수 있습니다. 루트 얼마죠? x끼리 빼서 제곱 0, y끼리 빼서 제곱, z끼리 빼서 제곱. 자, 루트 얼마다? 40이다. 따라서 반지름 제곱은 얼마가 되죠? 40. 그래서 3번이 되겠지. 됐니? 자, 다음 옆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유형 13번 가보죠. 유형만 풀어도 좀 시간이 많이 가지.
자, 671번 가보죠. 자, 이 구와 x축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여러분, x축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무슨 말이죠? 얘는 y가 0이고 z도 0이다. 이런 말이죠. x축하고 만났다는 것은 x 절편을 구하라고 하는 거야. 그럼 x값만 살아있는 거고 yz는 다 0이 되는 거겠지. 그래서 이걸 식을 막 이쁘게 만들 필요가 없어요. y에다 0, z에다 0. yz 다 0을 대입하면 끝납니다. 근데 이걸 막 어렵게 생각한다.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8x 빼기 9는 0. x 빼기 9, x 더하기 1은 0. 그래서 x는 얼마가 되죠? 9하고 마이너스 1. 따라서 거리는 얼마가 되죠? 10이 됐겠죠. 그쵸? 3분의 a 되면. 그러니까 정확하게 따지면 a는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1, 0, 0. b는 9, 0,0. 그죠? 따라서 3분의 a, b는 당연히 거리가 10이 됐겠죠. 굳이 뭐 이렇게 요것만 보고 나올 수 있겠지. 됐니? 자, 이제 총 4개의 유형이 남았습니다. 하고 나면 뭐 한 20분 정도 남을 거야. 그 시간 동안 여러분들은 좀 문제를 풀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예 안 풀고 그냥 그대로 가기에는 조금 중요한 유형들이 있어서. 자, 다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75번 봅시다. 자, 구가 있는데요. 이 구가 xy 평면과 만나서 생기는 도형의 둘레의 길이를 물어봤다. 자, 여기서부터는 유형 4개가 다 중요합니다. 알겠지? 구의 방정식을 이제 총괄적으로 끝내는 거예요. 자, 얘가 누구랑 만났다? xy 평면과 만났다. 자, xy 평면과 만나면은 여러분 누가 0이 되는 거죠? z가 0이 되는 거예요. 됐니? z가 0. 그러니까 실질적인 의미는 이런 거예요. 이렇게 구가 있었는데 이 구의 중심이 얼마죠? 3, 마이너스 3,2죠. 3, 마이너스 4,2 이렇게 되고, 자, 요 반지름이 얼마가 돼요? 7인 이런 구가 있었던 거야. 근데 이거를 누가 잘라버렸다? xy 평면과 만난 거니까 xy 평면이 이렇게 잘라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치? 잘라버리니까 여기에 누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원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이거를 구하라고 하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걸 그림으로 그릴 필요는 없다. 왜? xy 평면이라는 건 누가 0이에요? z가 0인 거예요. z가 0이고 그 도형은, 이 도형은 뭘로 구성된 거야? xy로만 구성이 된 거야. 그러니까 얘가 사라져 버려야죠. z가 0으로. 그렇지? 0으로 사라져 버려. 그러니까 엄청 쉬운 거야. 알고 보면 이미 그냥 식이 다 주어져 있어. 만들 필요도 없는 거야. 요거 4죠? 넘어가니까 얼마죠? 45. 됐니? 끝이죠? 이게 반지름 제곱이죠. 그렇죠? 아, 그래서 내가 찾고자 하는 도형은 원인데 원의 중심이 얼마다? 3, 마이너스하고 반지름이 얼마가 돼요? 3루트 5인 원인 거야. 따라서 둘레는 얼마죠? 6루트 5파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지. 답은 4번. 됐나요? 생각보다 굉장히 쉽죠? 뭐가 제일 어렵냐면 여러분, 접하는 게 제일 어려워. 알겠니? 만나는 건 쉬워요. 만나는 건 어찌됐든 그 문자로만 구성이 되면 돼. 근데 접하면은 그 문자로 구성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조금 더 헷갈리는 거예요. 그 부분이. 자, 이제 이쪽으로 가봅니다. 자, 점에서 구에다가 근 접선의 길이를 물어봤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자 그립니다. 자,
9의 중심 얼마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반지름 루트 10인데 어디서 걷다? 점 P에서 긋습니다. 점 P의 좌표는 1, 2, 3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점에서 접선을 슉 그었대. 슉 그었더니 자, 여기까지 거리를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이거 많이 봤죠, 여러분? 자, 공간은요. 적어놔요. 공간은 반드시 뭘로 바꿔서 푸는 거냐면 평면으로 바꿔서 푸는 거예요. 이게 공간 문제의 핵심입니다. 공간을 공간으로 푸는 놈은 완전히 공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뭐 종이에다가 막 그릴 거야. 그런 거 아니잖아, 그렇지? 공간은 다 평면으로 바꾸는 겁니다. 자, 얘도 평면으로 바꾸고 싶어? 그럼 뭐 하면 돼? 아, 이거 공인 것만 제외시키면 되잖아, 이것만 제외시키면 뭐가 돼버려요? 결국엔 이거 그냥 원이 돼버리는 거죠. 맞네? 문제는 구긴 구인데 이 구를 제거시키면 돼요. 그러면은 결국에 이거는 원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거야. 평면의 느낌으로. 그래서 뭐 합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죠. 그치? 너무 구 느낌을 갖지는 말아라 라는 거야. 실제로는 구긴 구야, 알겠지? 근데 너무 구의 느낌을 받지는 말아라. 여기 루트 10이죠. 반지름 제곱.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만 구하면 되겠죠. 루트 얼마죠? 4, 4, 16, 3, 3은 9, 5, 25, 그지? 루트 50. 됐니? 따라서 루트 40. 바로 2 루트 10. 답은 3번. 됐죠?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마 이 유형은 알고 있을 거야, 그렇지? 이것만 지금 새로 배운 거죠, 그렇죠? 만났다. 평면과 만났다. 얘만 새로 배운 거지. 이거는 중3에서도 하는 내용이죠. 중3에서도 2학기 때 시험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자, 이제 마지막 유형 2개가 남아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 뭘 가지고 공부하는 거냐면 이걸 가지고 공부하는 거죠. 여러분 아마 기억날 겁니다. 이거 알죠? 여기 있는데 여기 점이 하나 있어요. 그죠? 이 점에서 원까지의 거리가 가장 최소이고 가장 최대인 거리는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원의 중심을 5라고 놓는다면 요점 P에서 원까지의 거리가 가장 짧을 때는 어디냐? 가장 짧을 때는 바로 여기까지가 가장 최소 거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바로 뭐가 되는 거죠? 최대 거리가 되는 거죠. 어디를 지났을 때죠? 항상 원의 중심을 지났을 때. 맞니? 그래서 원의 중심에서 어디까지? 점 P까지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반지름을 빼버리면 최소가 되고 반지름을 더하면 최대가 되는 거죠. 이게 원의 방정식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야. 시험에. 수능에서도 거의 자주 나옵니다. 이 풀이법이.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똑같은 거겠죠. 봅시다. 구를 움직이는 원 P가 있어요. 자, 이것도 구죠. 왜냐? X, Y, Z 문자가 3개로 나와 있어요. 이 구를 움직이는 점 Q에 대해서 P, Q 사이의 거리가 최소가 되는 건 언제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러면 그냥 그림 그리면 되죠. 자, 요 구는 얼마죠? 0,0,0이죠. 자, 반지름 일단 놔두도록 할게요. 자, 얘도 자, 0이죠. 자, 요거 뭐 해줘야 돼요? x끼리, y끼리, z끼리 정리를 좀 해줘야 되겠죠? 정리하죠? x-5제곱, y-4제곱, z-3제곱 해주니까 얼마? 5, 25에다가 4, 46 하니까 얼마죠? 41이죠, 그쵸? 거기다가 9 하니까 여기는 1이 되겠네요.
얘가 20이죠? 50이니까. 자,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하, 얘는 반지름이 얼마짜리죠? 얘는 반지름이 3짜리예요. 얘는 5,4,3인데 반지름이 1짜리입니다. 아이고, 좀 그림이 조금 그랬네. 자, 그런데 최소 거리를 물어봤어요. 어떻게 되죠? 두 점 원의 중심, 구의 중심을 그대로 이어버리면 되는 거겠죠. 그랬을 때 여기가 P, 여기가 Q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리고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죠? 최소 거리가 되는 거겠지. 됐니? 얘랑 유사하죠? 항상 구의 중심과 원의 중심을 이어주면 되겠다. 그러면은 우리는 두 구의 중심 사이 거리만 구하면 되겠죠. 중심 사이 거리 구하니까 얼마죠? 루트 50. 그지? 루트 50. 그래서 얘가 얼마다? 5루트 2가 된다. 그럼 5루트 2에서 누구 빼면 돼요? 3 빼고 1 빼면 최소가 나오죠? 답은 2. 그러면 최대도 물어볼 수 있겠네요. 최대는 뭐죠? 연결해서 2점. 연결해서 2점. 그래서 요 점에서 요 점까지가 뭐가 돼버리죠? 최대가 돼버리는 거지. 맞니? 이해되셨죠? 아주 중요한 거야. 이따 여러분들 푸는 시간을 조금 가져볼 겁니다. 알겠죠? 자, 이제 두 구의 위치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도 선생님이 그림을 하나씩 그려주면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시험에 나오긴 하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한 구가 다른 구의 외부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림을 하나씩 그려줄 테니까 여러분들도 잘 봅시다. 한 구가 자 다른 구의 외부에 있다. 여러분 이게 한 원이 다른 원의 외부에 있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죠. 자, 그냥 단순하게 이거죠. 구의 중심을 이었을 때 이 거리가 D죠. 자, 요거를 R이라고 치고 요거를 R'이라고 치면 R과 R'의 합보다 거리가 더 멀다 이 말이죠. 외부에 있다라는 건 이 구가 서로 떨어져 있다라는 소리야. 졸지 마시고. 자, 실제 시험은 요것만 잘하면 되죠. 외접, 그지? 그 다음에 내접 이것만 잘하면 됩니다. 다른 건 거의 출제가 안 되니까. 자, 그럼 두 번째 외접이죠, 그렇죠? 외접은 요렇게 접한 놈이 되겠죠, 그렇죠? 접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구의 중심과 구의 중심을 이어줬더니 R과 R'의 합이 뭐가 되죠? 거리가 되는 거죠. 요걸. 자, 접하는 문제가 주로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 여기 도선이 원이다. 자, 세 번째는 이렇게 됐겠죠. 자, 두 원이 만났을 때 생기는 교선. 자, 요거죠, 그렇죠? 아, 요거 나왔으니까 또 갑자기 이런 말이 생각나네요. 공통현. 그치? 근데 여기서는 공통현은 아니야. 왜냐면 이게 구기 때문에, 됐니? 원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랬을 때 우리 뭐 떠오릅니까? 요거 떠올라야 되겠죠? 이어졌습니다. 얘가 D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었습니다. 얘가 R이고요. 얘가 R'이죠. 결국에 얘는 뭐가 돼버리는 거죠? 삼각형이 돼버리죠. 자, 삼각형이 돼버리니까 자, 이 D가 가장 긴 변이었다고 한다면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는 작고요. 나머지 두 변의 차보다는 크다. 이게 삼각형 결정 조건이죠. 적어두도록 하세요. 삼각형 결정 조건. 아이고, 좀 필요한 조건이네. 자, 삼각형 결정 조건이 되는 거겠죠. 자, 이제 네 번째 내접하는 경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있고 요렇게 있고 됐지?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었겠죠.
됐지? 자, 이게 중심과 중심 사이 거리 D가 되는 거고요. 요게 R이 되는 거고요. 요게 R 프라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구의 중심, 구의 중심. 됐지? 자, 그럼 결과적으로 이거는 뭐죠? R에서 R 프라임 반지름을 서로 뺐더니 거리가 됐다. 중심 사이 거리가 됐다라는 거지. 그치? 저렇게 해서 네 번째가 나오는 거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한 구가 다른 구의 내부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자, 구가 이렇게 있는데 한 구가 다른 구의 내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동일하게 구의 중심 쭉 이어버리고요. 구의 중심 이렇게 되겠죠. 중심. 자, 그러면 이 중심 사이 거리가 D가 되고요. 자, 요게 R이 됐겠죠. 요게 R 프라임이 됐겠죠. 자, 이렇게 R에서 R 프라임을 뺐음에도 불구하고 요만큼이 남고 요 D만큼이 남아요. 그러니까 이 D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이 D가 반지름의 차보다 작다가 되는 거죠. 당연히 거리는 0보다 큰 거예요. 같을 수도 있겠죠. 0하고 같은 경우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 동심원이라 그래요. 중심이 같다. 자, 아무튼 5개 설명을 했는데 이건 언제 공부하는 거죠? 원래 공통수학 2에서 공부하는 거긴 해. 원의 위치 관계에서. 혹은 뭐 중3에서도 3-2에서 공부할 수는 있겠지. 자, 그래서 문제 하나 풀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구의 중심이 0,0,0이고요. 자, 얘는 정리를 좀 해야 되겠죠. x끼리, y끼리, z끼리. 자, 요걸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서 볼까? 자, 여기다 바로 쓰죠. 자, x-4제곱, y 더하기 3제곱, z 빼기 5제곱이죠. 자, 그럼 여기 얼마죠? 16, 9, 25 해서 50이 됩니다. 50 빼기 k. 됐죠? 자, 그럼 외접하는 거니까 공을 이렇게 크게 그리세요. 그죠? 됐지? 항상 그려서 풀어. 그려서. 자, 그럼 요놈의 중심이 얼마죠? 0,0,0. 요놈의 중심 얼마? 4, 마이너스 3,5. 됐지? 자, 두 점을 이은 선분의 길이만 보여주면 되겠죠. 그렇죠? 자, 이때 요놈의 반지름은 얼마가 되죠? 2루트 2가 되고요. 요놈의 반지름은 얼마죠? 이게 r제곱이죠. 루트 50 빼기 k죠. 자, 그랬을 때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죠? 5루트 2가 되는 거지. 됐니? 아하, 다 풀었죠? 그럼 이 길이가 얼마가 돼요? 3루트 2가 되는 거 뻔한 내용이고. 자, 그래서 루트 50 마이너스 k는 3루트 2다. 양변 제곱하면 되겠죠? 28 k는 32. 그래서 답은 4번이 된다.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자, 숙제는 여러분 교재 103페이지까지고요. 다음 주에는 무엇을 할 거냐? 다음 주에는 요렇게 할 거야. 여러분도 오답 정리하고요. 교재 정리도 뭐 중요하겠지만 프린트로 한번 테스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첫 단원부터 끝까지 알겠지? 문제는 대표 유형 수준입니다. 알겠죠? 여러분 뭐 숙제한 거 이렇게 보니까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